서울에서 가까운 산. 평범해 보였지만 그곳에선 5년 전부터 GPS가 멈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종자들은 단 한 명도 못 찾았다. 며칠 전 한 남자가 그 산에 올랐다. 혼자서. 그리고 그는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순간부터 무언가가 따라왔다. 이 이야기는 실제 구조 기록에서 시작됐다. 청악산의 그거. 서울에서 멀지 않은 청악산은 잔잔한 능선과 안개 낀 아침 풍경으로 조용히 입소문이 퍼진 산이었다. 해발 700m 남짓. 위험하진 않지만 만만치 않은 경사도를 가진 이 산은 정상 부근인 청악봉에서 GPS가 자주 오작동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정우는 최근 등산에 빠진 직장인이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도시의 스트레스를 풀었고 이번 주말에는 청악산에 혼자 오르기로 했다. 난이도는 보통 왕복 4시간 거리라는 정보에 그는 등산 앱을 켜고 오전 9시에 산 입구에서 출발했다. 초반은 평탄했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길, 바스락거리는 낙엽, 멀리서 들려오는 딱따구리 소리. 그러나 1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길은 좁아지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도 끊겼다. 정우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에 그는 혼잣말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이상하게도 GPS가 현재 위치를 100m 아래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미 지나온 지점이었다. 앱을 껐다 켰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때 능선 위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등산복 차림의 사람처럼 보였고 정우는 안심하며 손을 흔들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가까이 가자 그 사람은 사라졌다. 갈림길에 선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희미한 길로 발을 옮겼다. 나무 가지가 어깨를 긁고 땅은 진흙처럼 질척였다. 분명 공식 등산로는 아니었다. 10분쯤 지나자 정우는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인 낡은 등산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곰팡이 핀 물통, 찢어진 지도, 누런 명찰이 있었다. 김성민. 그때 그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그런데 뒤쪽에서 낙엽을 밟는 듯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거기 내 가방. 그리고 끊겼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GPS는 먹통이 되었고 화면에는 위험 지역입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라는 붉은 글씨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원래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길이 사라져 있었다. 모든 나무와 바위가 똑같이 보여서 방향 감각이 무너졌다. 해는 구름 뒤로 숨어들었고 주변은 음습해졌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 형체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입도 없는 얼굴이 고개를 갸웃하며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달렸다. 똑같은 풍경 속에서 출구도 모른 채 달리다 발밑이 꺼지며 땅속으로 떨어졌다. 주변은 어둠뿐이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몸을 일으켰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다가가 보니 낡은 오두막이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엔 등을 돌리고 앉은 무언가가 있었다. 도와줘. 형체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없었고 입은 찢어진 채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우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숲으로 도망쳤다. 나뭇가지가 얼굴과 어깨를 스쳤고 발에 걸려 넘어졌다. 땅에서 썩은 손이 튀어나와 있었다. 옆에는 낡은 옷가지와 시계, 등산화가 흩어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켜지더니 갤러리가 자동으로 열렸다. 사진에는 낙엽 위에 선 정우와 그의 뒤에서 손을 뻗는 형체가 있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무언가가 정우를 덮쳤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뜬 곳은 병실이었다. 링거와 커튼, 옆에는 구조대원이 앉아 있었다. 구조대원은 청악산 입구 근처에서 실신한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상까진 가지도 못했고 등산 기록도 30분 만에 멈췄다고 했다. 정우는 혼란에 빠졌고 간호사에게 구조 당시의 사진을 요청했다. 받은 사진 중 하나, 쓰러진 정우 뒤에 바위 위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나무에 걸린 가방이 보였다. 김성민, 명찰의 이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병실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커튼 사이로 검은 손가락 하나가 유리를 안쪽에서 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실종자 기록을 뒤졌지만 김성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구조대에 물어도 그런 가방은 없었다고 했다. 정우는 등산을 그만뒀다. 그러나 그 형체는 계속 나타났다. 지하철 창, 엘리베이터 거울, 휴대폰 화면 속. 어느 날 휴대폰 잠금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넌 돌아왔지만 나는 아직 그곳에 있어. 정우는 폰을 떨어뜨렸다. 메시지는 사라졌지만 그 문장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새벽 3시 욕실 거울 앞에서 정우는 세수를 하다 거울 속 자신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았다. 김성민, 정우가 속삭였다. 거울 속 형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넌 왜 돌아왔지? 정우는 비틀거리다 넘어진 뒤 거울 속에서 수많은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시 청악산 실종자 기록을 뒤졌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도서관 구석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다. 청악산 인근에서 70대 노인 실종. 사진 속 등산 가방엔 흐릿하게 김성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1975년생이 아니라 1925년생. 그 순간 도서관 조명이 깜빡였고 책장 사이로 실루엣 하나가 지하 계단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꿈에서 정우는 다시 청악산에 서 있었다. 안개 속 오두막 안에서 노인이 가방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제발 도와줘요. 정우가 다가가자 노인의 얼굴이 붕괴되며 검은 구멍이 드러났다. 너도 영원히 여기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이불은 젖어 있었고 손목에는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다. 창문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우리 같이 가자. 폰이 저절로 켜지며 갤러리가 열렸고 도서관 지하 계단에서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계단 끝에는 수십 개의 실루엣, 맨 앞에는 손을 내민 노인이 서 있었다. 정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다. 다시 청악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 그는 가방 속 오래된 명찰을 꼭 쥐고 있었다. 산 입구에 서자 GPS는 다시 오작동했고 스마트폰 화면엔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환영한다. 안개 속에서 수많은 손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우는 숨을 들이마시며 산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시 왔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안개가 그를 삼켰다. 산이란 결코 혼자 두지 않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